요즘에 보면요, 100세 넘긴 분이 많이 보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암 걸려 죽고 싶지 않다. 심해 걸고 싶지 않다. 넘어져서 낙상 사고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70대 할머니가 걷기에 열중합니다. 65세 아저씨가 저충격 관절 운동을 하고 수영을 들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서 꾸준히 하면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복희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 하는 것은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법, 이런 주제입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오래 산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과 병이 없어 오래 사는 건 전혀 다르니까 그러거든요. 요즘에 보면요, 주변에도 보면 100세 넘긴 분이 많이 보입니다. 또 100세 가까이 살다가 99세, 98세 이 즈음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히 오래 살면 축복이지만은 장수를 목표로 산다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장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많이 먹고 장수했다고 리스크가 많잖아요. 리스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이렇게 풀어만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밥맛도 없고 죽고 싶다. 죽겠어.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거듭하면요, 그게 머리에 입력돼가지고 진짜 자살로 가는 안내도가 바로 죽겠다는 마음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한부 인생을 살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봐 90개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생명줄을 끝까지 잡고 고통을 이겨내고 항암 고통하면 항암 치료받고 이런 노인들을 보면 진짜 볼 때 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먹으면 나이를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많이 먹느냐? 그것은 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금 노후자금이 저축이 없으면 이건 불행입니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또 노인의 일자리가 좀 있어서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고 그 고통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왕따 당하고 젊은이들이 내 세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본인이 수용하기 어렵고 이런 사회적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고립과 외로움이 겹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이나 정적으로 건강 문제가 늘 염려되고 국가 사회가 발전됐다고 온통 자랑을 하고 TV에 나오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림의 떡으로 보일 때 이러면 개인적으로 고립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해결책이 없느냐? 있습니다. 해결책은 재정의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끝날 때까지 잘 쓰기란 장기 계획.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친구라든가 사회 참여하는 거, 봉사라든가 연결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연금제에 대한 의존하되 거기만 의존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연금도 들고 저축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사회단체에서 적극 권장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의 행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그리고 배설 잘하고 그리고 잘 보고 잘 듣고 그리고 말하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100세 시대는 그게 무조건 다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누려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픈 채로 오래 살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래 묻잖아요. 많습니다. 장수가 어복 중에 우뚝이지만은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은 병들어서 거동도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한 분들도 본인의 부담 가족이 모두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전설 중에 고려장이라고 했죠. 고려장이 되면 옛날에는 노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장이가 이제 산 사람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에 갖다 놓고 오는 거거든요. 손자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오는 길에 사람을 싣고 가던 지게를 다시 손자가 지고 오니까 야, 너 왜 그거 다시 지고 와니까 집에 갖다 놨다 아버지 고려장할 때 써야지. 그래서 그 고려장 제도가 폐기됐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건 말이지 뭐 그게 실제 그러는지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85세까지 당시에 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4년간 기적사고 누워 계셨는데 진짜 슬픈 일은 4년 동안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또 아버지를 향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가족들만 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내가 동남아 가서 어느 악어 농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악어들이 이제 악어백을 팔고 뭐 악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악어들이 살아있더라고요. 오늘 가니까 큰 악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악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한 80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모습과 똑같잖아. 근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어려서 갔다 였다 나가지고 여기서 80년 동안 이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인생. 그러면 그게 과연 행복한 거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느 큰 병원에 가서 숨을 거두는 순간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제 가슴에 맞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천국에 가시면 어머니하고 싸우지 말고 좀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내가 가면 그때 다시 만나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눈물은 쏟아지만은 마음속 깊이는 아버지 잘 가셨구나. 왜? 누워서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가서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해서 돌아가신 순간에 아버지에 대해서 잘 가셨다는 느낌을 갖는 것. 이게 사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일인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건요. 부모의 봉양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이 일반화돼 가지고 대개 부모들이 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때는 그게 부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야지. 그래서 매일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기저귀를 아버지를 갈아주는 기저귀 순간에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누워 계실 때 치매가 먼저 왔단 말이에요. 오면은 노인 아버지가 갔다 나오면 물이 방에 가득 됩니다. 거실에. 왜? 냉장고 코드를 뽑아놔가지고요. 냉장고 녹으니까 그 물이 흥건하게 보입니다. 경험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거 왜 빼봤냐 하니까 야 전기값 아끼려면 이걸 뽑아놔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치매 걸려가지고 한 가지 인식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손자가 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여기 돈이 있었는데 손자가 훔쳐갔다 이거예요. 우리 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치매라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치매라는 걸. 그래 가족들이 치매 걸리고 병들으면 가족들이 괴로운 거예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불과하면 결국 고독하잖아요. 고독하면 간병인이 저런 게 좋잖아요. 간병인의 인건비가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쓰려면 1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이지 500만 원을 간병인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쉬운 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놓여 있으면 형제가 우리 여럿이잖아요. 형제 간에 서로 불만이 쌓입니다. 왜 내가 모셔야 되느냐? 왜 너는 와보지도 않느냐? 이런 거. 그런데 대책은 뭐냐? 정부에서 좀 장기 요양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정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가족들의 관계를 줄이고 본인도 줄이는 이런 문제가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은 아직은 꿈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바보가 아니더라도 다 알잖아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강이다 그래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옳습니다. 건강해야 일상생활이 풍요롭고 활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겠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나쁘면 사실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행복과 만족감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또 사회활동의 일, 또 자기의 학업을 높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집중력과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체력이 건강하게 뛰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건강해야 오래 살고 조기 사망률이 낮아진다. 자존감과 자립성이 높아진다.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병 들고 나이가 들면요. 의외로 식비보다는 의료비가 더 부담이 많습니다. 어떻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느냐. 대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보다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그다음에 잠자잖아요. 그게 일과잖아요. 근데 밥 3끼 먹고 1시간 운동하고 그러고 잠을 자면 스트레스 관리해도 되고 그건 실천하면 그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보통 어떻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상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요. 움직이지 못할 때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식사를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타이어가 빵꾸 나면 다리가 고장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 시동되지 않으면 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제일 나이가 들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심혈관계의 탄력성이 감소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심부전으로 해서 동맥경화가 이루어지고 뇌출혈의 뇌경색, 신경계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늙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요. 근골격계입니다. 근육량이 감소되면요. 넘어지는데 노인들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다리에 빠지게 되면 힘이 없어지면 조금만 발에 걸려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지탱력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질게 넘어져서 넘어지자마자 바로 내 친구 하나는 친구 부인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기절했어요. 기절. 그래서 한 달 만에 죽었고 어느 사람은 아니 넘어졌는데 응급표가 깨졌어요. 병원에 가도 노인은 악여질이 없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결국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근골격계가 중요한 거. 세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성호르몬이라는 건 분비가 당연히 변화되잖아요. 그다음에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모든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경계 신경세포가 감소되면요. 인지 기능이 정화되기 때문에 이름도 좀 잊어버리게 되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질환 치매 걱정이 다 따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소화기입니다. 소화 효소가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기는 저하되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가장 먼저 오는 게 변비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득 따르는 게 위암이 발생하고 대장암이 발생하고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아졌다잖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 채소, 야채 중으로 안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소위 말하면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게 변비가 되게 되면 그게 암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되는 게 이 감각기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못 보죠. TV도 잘 못 보죠. 그 다음에 귀에 듣지 못하는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보청기를 끼고도 못 듣는 친구도 있고 보청기 자주 안 들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각, 음식의 맛을 몰라요. 짠지 싱거운지 맛을 모르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냄새가 나는데도 자기 몸에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이 저하되니까 점점 더 살이 빠지고 늙어가는 게 이 과정이 바로 감각기까지 태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할 것이 면역계인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세균을 먹고 마시고 들어가도 바로 면역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백혈구가 세균들을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감염병 면역 질환이 왜 먼저 코로나 때 노인들이 많이 갔느냐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만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노인들이 되게 죽는 원인이 폐염증이 생기는 거죠. 치명적인 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피곤한 게 뭐냐면 정신건강이 우울증. 이거 우울증은 상상을 안 걸려본 사람은 안 되지만 상상해 보세요. 우울증 걸리면 늘 슬픈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게 미워지고 위험증. 그게 증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고립감, 외로움. 나만이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데 이것이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개개인의 유전적인 습관이 건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늙어가는 거죠. 그래도 변화를 늦추고 건강은 노년한 삶을 산다거나 그것은 딱 말한다면 잘 먹고 조금 야한 말이지만은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서 움직일 때까지 최대한 몸을 귀찮게 괴롭히는 것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몸을 흔든다거나 뭐 걸어다닌다거나 이것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요 병원비로 돈 날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돈 벌려고 건강 해치고 그 돈 다 쓰고 병 고쳐도 고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먹으려고 점심을 제때 안 먹습니다. 사람들 고객 만나려고. 그럼 뭐냐 위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장병을 고치려고 내주에 돈을 벌어놓은 거 써도 위장병도 고치지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병 걸리면 요새 의료보험이 잘 돼서 의료비도 해도 의료비 부담하고 나머지 개인 부담도 이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요. 이 병원에서 나는 그 참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보험이 안 되는 걸 약을 치료하느냐고요. 보험비 그건 엄청 비싸요.
MRI나 찍는데도 100만 원 줘야 되고 뭐 하게 되면 5천만 원 줘야 되고 2천만 원 되고 그건 의료비가 보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 돈 없으면 결국 그냥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병원 입원비도 문제지만 장기 입원하게 되면요. 노후에 직접 간병을 못 하잖아요. 자식들이 일하다 말고 며느리가 일하다 말고 병원 가서 아버지 간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가병은 이제 외국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간병을 하잖아요. 그 간병인 한 달 장기 계약하면 보통 최소한 400에서 500만 원 줘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기 생활하고 부모 병원 간병비에 다른 거 부담 병원비 말고 간병비만 500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게 불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암인데 암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간암, 폐암, 췌장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만약에 수술한다 하면 막 간이 나쁘다. 그래서 간이 없잖아요. 정말 많이 밀려있잖아요. 그 간이 생겼습니다. 그 옮길 수술 비만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폐암 수술한다, 폐를 옮긴다, 신장 수술한다. 비용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병 걸리면은 돈 쓰면 위안을 받고 늦추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다 떠날 건데 자식들이 있는 돈, 본인 벌어놓은 돈 다 병원비로 날리고 떠나는 그런 아픈 악순환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다. 이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게 제가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노후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뭐냐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그건 걷기 운동 같은 거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웨이트를 한다든가 밴드를 당긴다거나 또 유연성을 전개해서 요가를 한다거나 스트레칭 또 균형 운동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해야지 그걸 갑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인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은 고기만 먹는다? 아닙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살찐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 다양한 색깔 채소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한 것은 잘 때 변소가 귀찮다고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이 들수록 수분의 섭취량이 충분해야 원활하게 신체적인 돌아가는데 피도 돌아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병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것은 미리 체크해 보면 큰 돈 안 들거든요. 체크해 보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건강 관리인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요. 스트레스 관리 가족과 친구와 교류하는 겁니다. 친구와 교류하면 또 정신 활동을 하는 것, 뭐 퍼즐을 맞추는 것, 아니면 독서를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것, 외국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 관리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책을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례인데 결국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것. 누구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서 걷고 눈이 와도 모자 쓰고 나가서 걷고 그 정기적인 활동. 이거 뭐냐면 TV 보고 뭐 노래 부르고 같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활동. 봉사로 가가지고 같이 쓰레기 줍기도 하고 같이 뭐 노래 부르면 같이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런 것이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노후에 건강한 사람의 사례 중에서 추가 연구한 거 보면 일본에요. 소위 이기가이라는 삶의 목적을 매일 즐기는 겁니다. 또 지중해 식단이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채소, 과일, 올리브유, 생선, 섭취 등을 해서 건강과 장수와 연결되는 음식을 맨날 연구해서 먹는 것. 이것이 일본에서 유행되는 소위 말하면 이키가이 운동과 소위 지중해 식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의 운동 유형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70대 할머니가 걷기에 열중합니다. 65세 아저씨가 저충격 관절 운동을 하고 수영을 들입니다. 우리 지금 가장 오래 장수하고 활동하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100살이 넘어 104살이 됐지만은 그 지금 수영하시잖아요. 유연성을 키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68세 할아버지가 푸시업을 하고 아래용으로 해서 근육을 유지합니다. 70세 할머니가 저항 밴드 운동, 팔다리 당기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귀찮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 68세 할아버지가 요가를 합니다. 잘하면 유연성이 있습니다. 요가 알잖아요. 70대 할머니가 15분씩 관절 유연성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균형 운동, 75세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매주 3번씩 태극권을 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67세 할머니가 한 발로 서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 한 발로 서는 거. 그러니까
건강은 타고난 체질을 살려서 운동하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해서 꾸준히 하면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은 걷기, 달리기 아니면 요가, 단저로 체력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균형 잡힌 식사, 과일,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포함한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또 가공식품을 가급적 먹지 않고 충분한 수면은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된다는 그런 신체 회복, 면역력 강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좋은 여행, 스트레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충분한 물 마시기, 아까도 물 얘기했지만은 하루에 뭐 1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잔으로 따져보니까 한 8잔 정도 보통 잔을 먹으면 된다. 그다음에 더 필수적인 건 금연금주입니다. 술은 적당히 먹고 담배는 딱 끊어놓는 겁니다. 저도 담배 피우다 끊었지만은 전 40살 때 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금연은 잘했다. 왜냐면 담배가 발암물질이잖아요. 또 음주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지금 세상에 떠들썩하잖아요. 술 먹는 건 적당히 먹고 취하지 않을 정도 먹어야지 이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정적인 건강검진 예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골고루 잘 먹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한 사는 동안 습관을 실천해 나가면 그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어요. 젊었을 때 했으면 좋을 거라는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는요. 몰라서 지키지 못했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내가 테니스 클럽에 대해서 매주 테니스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를 한다거나 등산 클럽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했으면 이거는 그냥 불쑥불쑥 하거든요. 내가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어떨 때 한 달에 한 번 가고 2번 가고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테니스를 해도 어쩌다 한 번 하게 되면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무질서한 폭식. 저는요 음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고깃집에 가면요 무제한 먹는 집이 있습니다. 가면 무제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이게 폭식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밤새워 일하는 걸 자랑으로 알았고 내가 지금 이틀을 잠을 안 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밤새워 일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담배를 줄담배를 피웠고 입에 물고 다녔거든요. 파이프를 늘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내가 이 꽃이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느껴서 파이프를 물고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직장 생활은 24시간 초긴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혼날까 잘못하면 뭐 할까 남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 휴일 반납하고 휴가 반납하고 이라는 게 마치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길과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웃음을 몰랐어요. 웃음은 실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했으니까 과묵해야 되고 거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웃는 것은 별로 애들 앞에도 아버지가 실실 웃으면 좀 싫어 보이게 하고 또 아내 앞에도 뭐 웃고 이러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되 동시에 즐기는 운동을 하면서 취미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다. 이거는 사실 정신 건강이야말로 신체 건강 맞불려 있습니다. 삶의 질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울증이 없고 불안이 없고 만족도가 높으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오늘 이거 충격을 받았다. 그 음식 먹고 소화 안 됩니다. 그리고 충격받고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밥 취합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계에 있어서요.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생활을 했는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다르잖아요. 배려하고 염려해주고 일부러 좀 리액션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이 좋으면 다 잘 수 있지만 건강과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도록 육체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예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사실 노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피하고 싶은 게 딱 3가지다. 첫째 뭐냐? 암 걸려 죽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 넘어져서 낙상 사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다 어렵지만은 특히 치매는 당사자도 어렵지만은 가족이 어렵잖아요. 부양가족이 어렵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삶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통틀어서 치매를 노망이라고 했습니다. 노망 들었다. 그게 치매입니다. 그게 60, 70%가 알츠하이머의 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전두엽, 후두엽 치매가 있고, 뇌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몰라보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며칠인지도 모르게 되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치매에 걸리셨고, 외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치매 걸렸던 모습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려졌었지만은 우리 집에 외할아버지 오면 어머니가 아버지잖아요. 마구 하세요. 왜 왔냐 그러고 막 가라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박이 최고라는 건 운동, 걷기, 수영을 주적으로 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과일, 채소, 견과류, 생선 등을 먹고 그 다음에 정적인 사회활동과 건강검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천수를 다하고 잠자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치매에 대한 예방이다.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가까운 사람이 사라지고 보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면 다시 재혼하잖아요. 그 채운 것이 아내만 같습니까? 군대는 제대하면 보충병이 와서 채웁니다.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떠나고 나면 채울 길이 없습니다. 채워도 옛날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쪽이 먼저 사별하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떠나는 현실인데 정적으로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가장 그리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죽고 나면요 치매 스트레스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게 정신 건강이 아주 악화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선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통계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이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이거 통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친구, 지역사회 연결이 부족하게 되면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자존감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정부 및 비영리단체의 협력이 통해서 나에 대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연결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십니다. 외롭다고 자녀들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 그럽니다. 자녀가 있어야지 의지하지. 자녀가 없으면 비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외로운 것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럼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 코가 석자인데 부모가 어려워요. 자식이 도와주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문가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전문가의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적극 받아야 됩니다. 할당이 어려우면 보건소에 가서 신고하면 치매 판정도 받게 되고 전문 요양사를 도움을 받아 신청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노인 문제에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보다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게 된다.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든 이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노력과 가족과 전문기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선언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한 것처럼 쉽진 않지만은 아침에 다시 정리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고 아침 밥상을 기다리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 기다려지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 기다려지고 저녁 먹고 나면 TV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같이 가족들과 희낙낙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면 한참 잘 자고 한 가지 플러스 한다면 거기에 배설 잘하고 그리고 더 한다면 운동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노후는 보장되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100세 시대를 다 천수를 다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 여러분 오늘도 주먹 불끈 쥐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